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안녕하십니까. 장롱면허 배기사 배정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를 방문했느냐, 바로 페라리 해운대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차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 차가 무슨 차냐면은,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페라리 812 GTS라는 모델의 차입니다. 최근 런칭을 하여서 이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런칭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스 데이나 이런 거는 다 취소가 되고 해서 제가 직접 이 전시장에 와가지고 이 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페라리라는 차가 남자들의 로망이고 워너비 카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라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 이름만 알 뿐이지 이 차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차에 대해서 우선 성능에 대해서라든지 그 부분적인 디자인만 일단 훑어보고,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 레저 협회장님한테, 그분이 이제 지금 직접 페라리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 차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차에 대해서 지금 토크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배기량이 6,500cc입니다. 6,500cc. 그 다음 엔진 타입은 V12기통. 제가 최근에 뭐 그랜저라든지 그 다음에 GV80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보통 보면 뭐 6기통이라든지 8기통 이런 형태의 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V12, 12기통입니다. 12기통. 와, 배기량도 그 다음에 6,500cc고,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이 800마력이라는 거예요. 800마력. 일단 800마력의 최대 토크가 73.2. 이게 그러면 가속력이 아마 이게 제로백이 3초 이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제로 200이 거의 8초, 200km까지 가는데 8초도 안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차를 제가 직접 운전한다든지 이렇게 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몸으로 느끼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운대 전시장에 오기 전에 협회장님하고 같이 그 페라리 프로토피노 모델을 직접 이제 제가 조수석에 타가지고 왔는데, 그 느낌이 뭐 사실 그 이제 가속력이라든지 순간 가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즉시 일반 차들하고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차의 높이가 전고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그 공기 역학적으로라도 그렇지만 이 고속으로 갈 때의 어떤 그런 안정감이라는 게 일반 차들하고는 뭐 전혀 다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페라리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뭐 역시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한마디로 밖에는 말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멋진 차라는 게
우리가 진짜 말하는 스포츠카라는 그런 느낌이, 이 헤드라이트라는 이런 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정말 멋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릴이죠. 그죠? 그릴도 마치 이렇게 앞에 있는 공기를 갖다 모든 걸 다 흡입하겠다는 그런 느낌에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가장 뛰어난 기술이 아무래도 공기 역학 아니겠습니까? 그죠? F1의 어떤 그런 그 기술을 차에다 접목시켰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됐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공기의 어떤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차의 속도를 갖다가 증대시키는 그런 역학적인 구조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페라리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설명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상세한 설명은 그 하태영 협회장님을 통해서 좀 더 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전체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라리 로고, 이렇게 말이죠. 상징하는 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브레이크도 아주 슈퍼카라든지 이런 럭셔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회색 계열의 차에 뭐랄까 노란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이게 디자인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 자, 그리고 휠은 20인치, 타이어의 크기는 275에 35. 휠도 참 멋집니다. 옆에 모양이 제트 엔진의 어떤 그런 부품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정말 멋집니다. 자, 그리고 옆면부에 이렇게, 자, 또 페라리의 어떤 정통의 로고, 이렇게 다, 이것만 보더라도 페라리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로고도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 사실 페라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페라리들 보면은 이 뒤쪽 편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공기 역학을 최대한 살려서 공기 저항으로부터 최소화시켜서 속도를 배가시키는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이 페라리의 어떤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옆면부. 자, 지금 812 GTS는 컨버러블입니다. 하드탑의 컨버러블. 자, 45km 이내에서는 14초, 열고 닫는데 14초 걸립니다. 14초. 자, 손잡이. 근데 뭐랄까요, 최근에는 손잡이들이 상당히 좀 전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고급 차에 비하면은 좀 아날로그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전동식, 이렇게 뭐 이렇게 탁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 뒷면도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페라리 레터링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또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멋지네요. 자, 정말 멋진 차네요. 자,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러블이 돼서 문을 열 필요가 없이 내부. 자, 보통 이런 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스티어링 휠이죠. 스티어링 휠 자체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좌회전 우회전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좌회전 있죠, 그죠? 여기가 우회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타트, 엔진 스타트.
자,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도저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페라리를 직접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협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라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실 분을 제가 좀 모셔왔습니다. 회장님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한모터스포츠 레저협회 협회장 겸 프로레이서를 하고 있는 하태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그 페라리 전시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차를 보고 있는데 이 페라리가 그 812 GTS라는 이 차를 런칭을 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페라리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V12기통의 N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진이 V12기통은 많이 없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 기암 V12기통들은 보통 오픈카를 많이 만들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스페셜 모델들 뭐 한 대나 20대 정도씩만 나오는 스페셜 오더 분에서만 지금 보이시는 이런 오픈카를 만들었었는데 요번에 거의 V12기통이 사실은 이제 규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요번에 오픈카가 나오면서 엄청 인기가 높은 모델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30대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 한국에만 네, 한국에만 한국에는 30대. 근데 지금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미 30명은 계약이 끝났고 대기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가격이 네네. 5억이 넘는다고. 가격은 5억 2천이 스타트로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특별한 차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맞춰서 옵션을 넣으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많으신 분들은 한 2억 이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옵션을 그렇게 계신 넣는다고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에 대해서 그뭐 배기량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차량은 배기량은 6,500cc인데 기존에 나왔던 차량은 6,200cc가 기존에 나왔었거든요. 좀 높아졌네요. 네, 그게 이제 F1에서 이제 대용량 인터쿨러랑 그런 게 들어오면서 6,500cc로 올라왔고 전체 마력은 800마력. 800마력이요? 800마력으로 돼 있고 토크는 73토크 정도 됩니다. 우와. 그러면 뭐 가속력은 역시 뭐 73토크니까 가속력은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뭐 제로백이나 이런 거는 제로백은 3초 언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초에서 100km까지 가는데 네, 3초. 3초가 안 걸린다 이거예요. 이 페라리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스티어링 휠 자체에 뭐 다양한 좀 기능의 어떤 버튼들이 일반적인 버튼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부 좀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한번 좀 소개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와. 812.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핸들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깜빡이라든가 와이프 같은 경우에 이쪽에 많이 예, 그렇죠. 배치돼 예. 있잖아요. 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왔다 갔다 위아래로 네. 올리는 식으로. 그런데 페라리는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아, 근데 어디 있는가요? 지금 깜빡이 같은 경우는 이쪽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네네, 누르면은 작동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꺼지는 타입이시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 요걸로 이제 1단, 2단 그 꺼지게 해 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향등 예. 헤드램프. 네네 헤드램프 상향등 버튼이고 요거는 저희가 차량 자체가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운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버튼 자체가 네. 일반 차들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 뭐 그런 맞죠. 스타일로 스포츠 에코 뭐 맞습니다. 컴포트. 아. 그런 게 이렇게 요 안에 마그네틱 버전이라고 하는데 요 네.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운전 중에 이렇게 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올 때 비 올 때, 비 오면은 이제 차량이 어느 정도 이제 전자 제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예. 더 거기에 포커스 돼 있는 거고 예. 이제 스포츠 그 다음에 레이스. 근데 스포츠하고 레이스하고 이게 다른 점이 뭔가요? 스포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네. 그 모드 보면 스포츠 뭐 에코 스마트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레이스 이라면은 예, F1에서 페라리는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으로 해서 지금 90년 정도를 예. F1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레이스 경력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전자 시스템을 예.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좀 더 양산 차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스를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차에 이제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펀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레이스에 가깝게 차를 몰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보통 스포츠 정도 그렇죠. 놓고 타시는 것 같아요. 레이스는 아무래도 네. 일반 분들이 뭐 레이스를 할 그런 기회라든지 뭐 그 도로가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내부가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 일반적인 차들 보면은 막 공조기도 많고 뭐 기어도 많고 이랬는데 이건 지금 이게 센터페시아에 네. 기어가 없네요. 네. 기어는 기본적으로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요. 페라리는 패들 시프트로 이제 스타트 할 때도 1단을 넣고 예. 업 버튼이 있는데 이게는 업 버튼이 1단을 넣고 예. 하면은 자동으로 출발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저희가 흔히 하는 D 모드 있죠. 그렇죠. 드라이브 그렇죠. 예. 모드.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토를 놓으면은 드라이브 모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기어네요. 네.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고 1단을 놓으면 되고 예. 여기서 이제 자기가 스포츠하게 운전하고 싶다고 하면 한 번 더 누르면은 매뉴얼 모드로 바뀝니다. 아, 이 오토를 두 번 누르면은 매뉴얼 모드 바뀌면은 단수를 이렇게 이제 네, 자기가 다운 할수 있다 조정해서 이거네요. 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RPM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를 두 가지를 다 당기면은 동시에 당기면 네, 뉴트럴이 들어가요. 뉴트럴요? 뉴트럴, 중립. 아, 중립. 예, 중립 기어가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요거 두 개를 같이 누르면은 중립이 됩니다. 중립이 중립. 되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후진을 넣으면은 후진 기어가 여기 있는 거. 네, R. 이게 네, 이게 후진 그거구나. 네, 네. 그럼 이거 뭡니까? 그리고 요거는 런치 스타트라고 예. 제자리에서 급출발을 해서 이제 출발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슈퍼카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런치 스타트라는 개념을. 급출발이요? 급출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레이스에 보면은 이제 스탠딩 스타트가 있고 롤링 스타트라는 예,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가만히 서 있다가 달리는 거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달리는 게 예. 스탠딩 스타트인데 예. 스탠딩 스타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아. 바로 변속 프로 레이서들 같은 경우에 변속을 해서 RPM 맞추고 있다가 불이 꺼져서 스타트가 되면은 시작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얘는 런치를 하고 브레이크 밟으면은 자동으로 RPM을 맞추고
대기 상태가 되는 거네요. 네, 그 상태로 레이스 스타트처럼 차가 나갈 수 있는 느낌으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런 나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RPM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거를 출발하게 이제 되면은. 항상 뭐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위치에서만 사용하셔야겠죠. 와, 이 차가 정말 힘든데 또 이게 하드탑이 또 위에 뒤에 이거 뭐 그 윈드 뭐죠? 이게 윈드 있다고. 스크린이라고. 예, 이건 네. 또 뭡니까?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카들은 이제 기본 차량을 설계할 때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예, 이제 공기의 역학적 흐름을 그렇죠. 예.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는데 이제 오픈카 같은 경우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공기 역학이 깨어져서 바람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요. 바람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를 윈드 스크린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는데 보통은 고정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다른 네네. 차들은 네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객의 편의에 맞춰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버튼이 따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리고 오, 올리고 높이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픈 에어링을 좀 많이 즐기고 싶다 이렇게 내리시고 그럼 이렇게 이제 네. 바람이 예, 이렇게 안으로 바람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게 싫다. 자기가 머리도 풀 메이크업에 풀 세팅이 돼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람 맞는 거 싫어.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바람이 안 들어와요. 양쪽 그런가요? 창문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바람이 안 들어오고 지금 812 GTS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역학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와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요? 네, 이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이게 떨어지는 쪽에 요걸 줘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공기 역학적으로 해놓은 타입이거든요. 이 작은 하나가 그런 네,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거의 얘네가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요 사이로 해가지고 네, 다시 공기를 바깥으로 빠질 수 빼낸다 있도록. 이거네요. 네네. 그 안으로 돌지 않도록 이게 공기 역학적으로 그 공기 터널이 에어 터널이라고 해서 공기 역학을 설계하는 터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잡지 같은데 보면 흔히 나오는 그 앞에서 바람 불면서 하얀색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바깥으로 바로 빼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조 시스템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윈드 스크린 자동이랑 저거 같은 경우는 거의 최신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차는 이게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저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럼 이게 이제 그 오픈카인데 이게 지금 닫힙니까? 닫히는데도 거의 네네. 닫히는 데는 14초 정도가 걸리고요. 예. 이제 정차해서만 예전에는 이게 그렇죠,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45km로 주행 중에도 이게 열고 닫히는 게 가능해요. 이게 차가 달리는데도 네네. 그럼 이게 바람에 의해서 뭐 부러지든지 그 그렇지 않나요? 45km까지는 이제 안전 검사를 다 해서 45km까지는 괜찮다. 45km면 되게 빠른데요. 45km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좀 불안하니까 좀 더 천천히 달리시겠죠. 이게 닫히는지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오. 우와. 이게 우와. 풀로 닫힌 상태고 이게 한 14초 정도. 진짜 빨리 닫히네요. 네네.
그리고 다시 열면은 우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페라리에서 이제 14초 45km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그 타고 오신 차. 아, 네. 네. 그 그거는 차는 포르토피노라고 네. 이제 2+2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투도어에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뭐 가족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 놓은 차량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어린이들 정도 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하고 이 차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동급의 어떤 차입니까? 안 그러면은 얘는 페라리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이 보시면 차예요? 되고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네. 그리고 조금 더 GT 성향에 맞춰서 고객분들이 너무 높은 금액의 차량들은 예.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가격을 좀 낮추고 엔진도 조금 다운사이징하고 네. 그렇게 해서 페라리의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이제 성향이 다른 차죠. 근데 그 아까 제가 회장님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포르토피노. 네. 네. 발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토피노라는 차를 갖다가 직접 이제 회장님이 네네. 운전하시고 제가 그 옆에 타고 왔는데 이게 페라리 같은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 그 고속으로 달릴 때도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네네. 많이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 그렇죠. 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페라리나 슈퍼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차들이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고 예. 고성능으로 달릴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전자장비도 예. 사실은 최적화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운전을 처음 하시더라도 그냥 보통 승용차와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이제 차량이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우시는 그렇죠, 그렇죠. 부분은 예. 있으시지만 그 차가 빨라지면은 이제 그거를 세우는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라리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급들도 최소 브렘보 계열에서 나오는 6P, 4P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계열로 이제 뭐 변환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운전이 어렵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근데 차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예. 그 성능을 아직 다 쓰실 수가 없는데 급하게 쓰시다 보면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 현대차 G70인가 그 차가 맞죠. 브레이크가 뭐 브렘보 네, 브레이크. 브렘보 OEM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현대 계열에서 그 계열이랑 같은 회사에서 아마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와, 이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페라리라는 차가 정말 매력적인 차구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남자들의 워너비 로망인 네, 그렇죠. 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뭐 시승은 하기 어렵지만 네네. 힘들지만 이렇게 또 멋진 차를 갖다가 소개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예. 또 다른 차량들도 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태영 회장님하고 같이 812 GT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일반 차하고 좀 다르게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운전이 더 쉽고 재밌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좀 더 저는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런 또 페라리 아니지 뭐 람보르기니나 여러 가지 차가 있겠죠. 또 이런 차들에 대해서도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롱면허 백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